네, 2022년 4월 9일 목요일 비타민TV 뉴스 브리핑입니다. 네, 대전 소식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대전 서구 재건축 쌍용 숭어리샘 용문 연내 분양 고삐. 대전 서구 신도심 재건축 쌍두마차인 탐방 1구역 이하 숭어리샘과 용문 1, 2, 3 재건축이 건축 심의를 나란히 통과해 분양에 바짝 다가서고 있다. 두 재건축 단지는 둔상권과 인접해 있다는 입지 공통점이 있어 실수요자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8일 대전시 등에 따르면 시건축위원회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일까지 두 재건축 사업의 건축계획 변경 계획안에 대해 서면 심의를 진행했다. 심의 결과 용문 1, 2, 3구역은 원안 의결을, 숭어리샘도 조건부로 의결돼 두 재건축 모두 건축계획안이 통과됐다. 숭어리샘 조합은 변경된 건축 심의에 따른 사업 시행계획 변경 인가 총회를 이달 말 개최하고 변경 인가 신청을 접수할 계획이다. 이어 조합원 분양, 허그 분양가 심의 신청, 관리처분 인가 변경 총회 후 신청 등의 절차를 차곡 밟아 오는 10월 일반 분양에 돌입할 전망이다. 오는 10월 분양의 관건은 2주 완료다. 지역에선 최초로 재건축 세입자 보상 대책안을 마련해줬지만 일부 세입자들이 보상금에 불만을 제기하면서 합의점을 찾지 못해 현재 명도 소송이 진행 중이다. 2주 절차가 막바지에 달은 용문 1, 2, 3 구역도 남은 30세대의 청산자들에 대한 명도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소송 진행과 별도로 조합 측은 10일부터 2주가 끝난 구역을 중심으로 철거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이와 함께 내달 중으로 건축심의 변경에 따른 사업시행 계획 변경 총회 후 신청, 관리처분 계획 변경 총회 및 신청, 조합원 분양 등 절차를 거쳐 오는 10월 일반 분양을 계획하고 있다. 네, 10월에 여기 숭어리샘하고 용문 1, 2, 3은 아마 많은 분들 관심 많으실 텐데요.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네, 다음은요. 혁신도시 지정 대전의 미래를 열어간다. 이제 상중하로 되어 있는 세 번째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쟁쟁한 공공기관 유치 전 탄탄한 로드맵이 관건. 하. 혁신도시 내실성은 최대 과제, 공공기관 유치 경쟁 등 논리 개발 필요. 대전의 혁신도시 추가 지정길이 열리면서 도시 성장과 지역경제 제도에게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다만 혁신도시를 채울 공공기관 유치에 있어 향후 전국 혁신도시들과의 경쟁을 감안한 구체적인 전략 마련 등은 과제로 남은 만큼 혁신도시의 내실화를 위한 대전시의 로드맵 마련에 귀추가 주목된다. 혁신도시의 최대 관심은 내달 발표될 국토연구원의 연구 용역으로 쏠리고 있다. 국토연구원이 진행 중인 혁신도시의 성과 평가 및 정책 지원 용역 결과에 따라 현 정부가 혁신도시 2기 사업의 추진 여부를 판가름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이다. 혁신도시 2기 사업이 본격화될 경우 혁신도시 지정의 핵심인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구체적 규모 등 윤곽이 나오게 된다. 시는 이전 기간 규모의 윤곽이 나오는 대로 유치를 위한 본격적인 절차에 돌입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시는 과학기술, 교통, 지식산업 관련 공공기관을 우선적으로 유치하겠다는 구상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향후 이전이 언급되는 공공기관 가운데 시가 유치를 목표로 하는 과학기술, 교통, 지식산업 관련 공공기관들이 핵심으로 분류된 탓에 이들 기관 유치를 위한 경쟁은 더욱 치열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결국 혁신도시의 궁극적 목표인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이전에 따른 혜택은 물론 이전 필요성을 설득하기 위한 논리 개발은 시의 최대 과제로 남은 상태다. 시 관계자는 공공기관 이전이 과거 중앙정부의 전략적 배분 형태가 아닌 바텀업 형태로 변모한 만큼 앞으로 정치권과의 공조가 가장 중요하다며 총선 이후 내부적으로 공공기관 유치 후보군 및 세부 전략 마련과 함께 이를 정치권과 협업하는 한편 추후 이전 기간 규모에 따라 혁신도시 대상지를 복수로 확대하는 등 내실화를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네, 이렇게 해서 세 번에 걸친 기획기사 읽어봤습니다. 네, 다음은요. 국토부 비주택 거주자 이주 지원. 쪽방, 고시원 등 비주택 거주자들에게 보증금 없는 공공임대주택이 지원된다. 이는 쪽방, 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주민 10명 중 7명이 공공임대주택으로의 이주를 희망하고 있기 때문이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실시한 비주택 현장조사 결과를 반영해 공공임대 이주 희망 가구에 대한 주거 상향 지원 사업을 본격 착수한다. 국토부는 이주 희망 수요를 감안해 쪽방, 노후 고시원, 우선 지원 공공임대 물량을 연 2,000호 수준에서 올해 5만 5천 호, 전세 3,000호, 매입 2,000호,
영구 국민 500호까지 확대하는 등 2025년까지 총 4만 가구를 지원한다. 이뿐만이 아니다. 당장 공공임대 이주가 어렵거나 이주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에도 주거급여를 통해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도록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주거급여 지원 대상이 중위소득의 44에서 45%로 확대했으며 지원 금액도 서울 1인 가구 기준 233만원에서 266만원으로 인상했다. 이 밖에도 고시원 전용 대출을 도입해 주거 여건이 취약한 노후 고시원에 거주 중인 중장년 1인 가구 등을 위해 전세보증금 전용 대출 상품을 신설하고 주거 상향 사업과 함께 낙후 주거지를 양질의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재창조하는 재정비, 도시재생 사업 등도 역점 추진할 방침이다. 네, 풍선 효과 빠진 부산 13억 낮춘 급매물도. 코로나19 충격파로 서울 초고가 주택이 수억 원씩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 규제의 풍선 효과가 거세던 부산에서도 고가 아파트 위주로 급락세가 나타나고 있다. 해운대 초고층 아파트가 10억 원 이상 떨어진 급매물이 나오는가 하면 입주를 앞둔 신축 분양권이 마이너스 프리미엄으로 시장에 나오고 있다. 지난해 말 조정 지역에서 해제되면서 가격이 상승하던 부산도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모양새다. 8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해운대 두산 위브 더 제니스 전용 222제곱미터 74층이 최고가에서 16억 원 가까이 급락하면서 올해 예정 공시가 24억 원과는 1억 원 차이밖에 안 난다. 인근 공인중개업소에 따르면 이번에 거래된 아파트는 시공사 두산건설 보유분이다. 이 중개업자는 회사 보유 물량이 두세 건 더 있는데 30에서 40% 빠진 가격이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적자에 빠진 두산건설이 자금 마련을 위해 자산을 처분하면서 회사 보유분으로 갖고 있던 물량을 급하게 시장에 내놓았다고 본다. 그러나 사실상 30% 이상 가격을 낮춰도 매수자를 구하기는 힘든 실정이다. 부산 분양권 시장도 된서리를 맞고 있다. 지난해 말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된 이후 단기 급등했지만 매입했던 투기 수요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출구 전략을 모색하는 것이다.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물건을 던지는 사례가 곳곳에서 관측되고 있다. 조정지역 해제가 밀어올린 부동산 시세 풍선 효과가 4개월 만에 바람이 빠지고 있는 것.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조정지역에서 해제된 후 집값이 상승하던 부산은 지난달 9일부터 마이너스로 하락 반전했다. 네, 부산 한바탕 막 오름세가 아주 뜨거웠었는데요. 이 코로나 때문인가요? 경제 상황 때문인가요? 약간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듯 하네요. 네, 설마 했는데 올해 한국 성장률 마이너스 2.3%. 한국경제연구원이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마이너스 2.3%로 전망했다. 마이너스 성장은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처음이다. 해외 주요 기관이 코로나19 영향으로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줄줄이 끌어내리는 가운데 국내 연구기관으로서는 처음 마이너스 성장을 전망한 것이다. 8일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해 4분기 2020년에 1.9% 성장할 것이라고 예측했던 것에 비해 4.2%포인트 내린 2.3% 성장률 마이너스 2.3% 성장률 전망을 내놓았다. 민간 소비는 3.7%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기업 실적 부진으로 명목임금 상승률이 꺾이고 주식, 부동산 등 자산 가격이 하락한 영향이다. 글로벌 수요 위축으로 수출 역시 2.2%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수출은 국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되더라도 주요국 경기 부진과 교역량 감소로 하락세가 지속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다. 투자 또한 크게 감소할 것으로 우려된다. 경기가 전반적으로 부진하며 소비자 물가는 지난해 0.4%보다 낮은 0.3%의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됐다. 경기 침체, 서비스업 부진과 가계부채 증가, 고령화 등 구조적 원인이 더해졌다. 네, 경제 이야기는 지금 들을수록 조금 가슴이 답답해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네요. 우리만 잘 된다고 이게 경제가 더 좋아지는 건 아닌가 봐요. 세계의 경제 다 같이 지금 힘을 좀 내야 할 텐데 점점 수렁으로 빠져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다 같이 좀 불안함을 감출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쇼크, 대출로 버티는 가게, 은행권서 3월 9.6조 빌렸다.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가계와 기업이 모두 대출을 늘리면서 지난달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이 역대 최대폭으로 증가했다. 중소기업에 이어 대기업 대출마저 급증하며 기업의 자금 사정이 악화일로다. 가계 역시 주택담보대출은 물론 신용대출도 크게 늘리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충격이 전방위로 확대되는 모습이다.
통상 기업 대출은 경기가 좋을 때는 설비 투자 용도로 많이 쓰이지만 지금처럼 최악의 경기 추락 상황에서는 얘기가 다르다. 기업들이 향후 경기를 비관적으로 보고 설비 투자 대신 당장 매출 급감에 따른 운전 자금 용도로 은행에 손을 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특히 기업들의 단기 자금 조달 창구인 기업어음 CP나 회사채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은행으로 대거 자금 수요가 몰린 것으로 보인다. 실제 3월 중 CP는 1조 5천억 원, 회사채는 5천억 원 순상환을 나타냈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업이 영업을 못하다 보니 매출이 일어나지 않고 매출이 없으니 현금 회전이 안 되는 상태라며 현금이 없다 보니 고정비 지출을 위해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가뜩이나 코로나19로 소득 감소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가계대출도 빨간불이 켜졌다. 주택담보대출이 6조 3천억 원 늘었다. 특히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주택담보대출은 여전히 크게 증가하고 있다. 하는 관계자는 서울 비고가 아파트와 수도권 거래가 계속 이어지면서 대출 증가 규모가 예상보다 소폭 감소하는 데 그쳤다고 설명했다. 9억 원 이상 아파트에 강력한 규제를 걸었지만 9억 원 미만 아파트 값이 9억 원 선까지 오르고 풍선 효과로 인해 서울 외 수도권 지역에서 거래가 늘어난 결과다. 이처럼 가계와 기업이 모두 대출로 연명하면서 경기 하강이 가시화되면 눈덩이 빚이 대출 부실로 이어져 한국 경제에 커다란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네, 여러분 힘내시고요. 비타민TV 뉴스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미스터 홈즈 세종센터 박다영이었습니다.